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CJ 도너스 캠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다들 너무 기대하시겠지만 이병헌 감독님, 한국에 몇 안 되는 천만 감독님의 마스터 멘토 특강으로 감독님을 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되시죠? 네. 기대에 에너지를 담아서 박수 한 번만 다시 저희가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오늘 이병헌 감독님 특강이고 다음 장은 제 설명이 이렇게 크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비건조 아시는 분? 네, 한 명 있습니다. 네, 앞으로 70명, 69명을 더 알아가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빨리 넘어가고, 감독님, 감독님 작품 지금 이렇게 많이 필모그래피에 적혀 있는데 혹시 여기서 다 보셨다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다 보셨네요. 네, 극한 직업, 타짜, 써니, 힘내세요 병원, 시스물, 바람바람까지 보신 거 보니까 저분들은 좀 성인의 대열에 들어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 내역도 굉장히 많으세요. 대한민국 베스트 스타상? 감독님인데 스타상 타셨네요. 감독상.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 저건 힘내세요 병원씨, 그죠? 로 받으신 것 같아요. 2012년에. 저는 영화제에서 받은 상보다 관공서에서 감사표 받은 게 더 많아서 약간 창피한. 그리고 또 아시아나 국제 단편영화제. 그러니까 2009년부터 단편 만들 때마다, 그리고 데뷔작 만들 때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 만들 때마다 굉장히 주목받은 감독이라는 게 이 짧은 필모그래피 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색하신 작품과 연출하신 작품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이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죠? 어머, 이거 잠깐만요. 이걸 열어놓고 오늘 CJ 도너스 캠프에 마스터로 참여를 하셨는데 감독님께 일단 아까 잠깐 인사드렸지만 이렇게 관객분들이지만 학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분들 만나신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일단 몇몇 걸리는 텍스트가 몇 개 있는데 특강. 저는 이렇게 누구를 상대로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영화 이야기, 영화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제 같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참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배우시려고요, 그러면?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타 그거 좀 아직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영화 선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병헌 감독 선배 토크로 그럼 이름을 정정해서 지금부터 선배 토크를 좀 시작을 해야겠네요. 최근에 이병헌 감독님 소식 좀 들으셨죠? 차기작 뭐 하시는지 아세요? 드림? 관심 많으시네요. 또? 감독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나? 아니 근데 저는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배우 이병헌인 줄 알고? 저는 이제 차기작 중에 감독님이 또 이제 OTT 시리즈를 만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한번 들으면은 이름을 잊어버리기가 힘든 제목을 또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닭감정이라는 작품. 네, 웹툰, 네이버 웹툰 원작인데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그게 꽤 인기가 있는 작품이었고 저도 그냥 몇 부 끝까지 보지도 않고 이거 할 사람이 없죠 했더니 당연히 없죠. 제가 그렇게 선택했던 작품이라가지고. 극한 직업 이후에 아무래도 치킨과 관련된 닭과 관련된 것들은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 편이세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양념된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프라이드 팔아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극한 직업에 왕갈비 통닭도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메뉴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쵸, 네네. 닭강정도 이게 또 원작에 있는 거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뭐 베이스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네, 어쨌든 또 양념이 된 그 닭강정도 양념이 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범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이병헌 감독님 어떤 그 양념을 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한데 유승용 배우님이 또 같이 다시 호흡을 맞추시더라고요. 유승용, 안재홍인데 그 원작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고 제가 그거를 뭐 노리고 닭강정을 선택한 건 아닌데 하기로 하고 나서 보니 또 유승용과 맞고 안재홍과 맞고 그런 타이밍들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캐스팅이었고 저와의 전작과의 관계를 떠나서 아마 그런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고 네. 누가 하던 간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극한 직업의 그 수원 왕갈비 통닭에 의해서 닭강정? 다음에 약간 백숙 같은 거 하나 더 하셔가지고 3부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그 닭강정으로 변한 사람 얘기예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뛰어앉기 안 하고 앉아서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약간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거나 영화 만드는데도 힘드셨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감독님은 그 사이에 또 해외 촬영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아까 드림 얘기하셨는데. 네네. 원래는 멜로가 체질이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해서 멜로가 체질이 2019년작이었죠. 2020년도에 촬영 봄에 시작을 해서 계획대로였으면은 이제 2021년 구정쯤에 개봉을 해야 되는 작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한 연기되고 올해 이제 겨우 촬영을 마쳐가지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닭강정이나 드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목의 그 영화이고 새로운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그 사이에 관객분들은 그렇게 속편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극한 직업도 속편 언제 만들 거냐, 그리고 멜로가 체질도 속편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속편을 원하는 감독이 됐을까요, 감독님은? 뭐 그게 재밌었나 보죠.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뭐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기회가 이제 좀 먼 기억이라서 근데 그걸 잘 모르지만 이제 배우분들이 더 소통을 원하고 계시고 계속 저를 쪼고 있어요. 최근에도 같이 만나셨던데요? 사진이 떴어요. 네. 그 모임이 아직까지 이렇게 돈독하게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자꾸 뭐 대본 쓰고 있냐 자꾸 쪼는 게 이한이가 제일 쪼아요. 네. 다 썼지 이게 인사인데 준비됐다 빨리 써라 쓰기만 하면 하겠다. 네. 뭐 그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원작이 그 해외 미국 헐리우드에 팔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메이드를 해서 릴리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권한이 이제 순서상으로는 아직 시간이 좀 안 되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 그 핑계를 저는 이제 배우들한테 대고 있고 좀 기다려라. 극한 직업 다 보셨나요? 그 1626만 명 관객이잖아요. 지금도 한국 영화 그 스코어 2위를 아직까지 2019년이니까 3년이죠. 아직 못 깨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극한 직업 안 보신 분? 네,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를 만드신 이 질문에 왜 내가 긴장을 하고 이렇게 몇 명이나 안 봤을까? 네. 박수로 한번 긴장 푸시라고. 오늘 저희 이름을 바꿨잖아요. 선배 토크는 사실 이제 그 감독님의 작품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도 있지만 감독님이
추천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작품은 꼭 봐라 하고 추천하시는 영화들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감독님이 가장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영화를 좀 선정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신기하게도 본인 작품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솔직히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바람 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네.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창작하고 뭐 이런 네. 일을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되게 힘든 세게 오는 어떤 강박일 수도 있고 매너리즘일 수도 있고 뭐 슬럼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오게 마련인데 그때 제가 제일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얘기들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넣었는데 그게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해서 뺐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성인 되시면 나중에 저랑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어려웠던 지점들은 좀 이따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작품들 청소년 불가 아닌 것도 많이 만드셨는데 어쨌든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오늘 그 추천한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청소년 멘티 대학생 봉사단을 위한 추천 영화입니다. 네. 첫 작품은 저도 이 영화 너무 좋아해요. 미스 리틀 선샤인. 이거 영화 혹시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미리 봤다. 원래 알았던 영화다. 하신 분 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 영화 안 보신 거예요? 아직? 이 좋은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릴리즈 된 지가 좀 된 영화라 2000년대 중반. 그쵸. 네. 감독님 이 작품 일단은 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으셨는지 좀 추천의 변을 좀 들어볼게요. 두 작품이 좀 비슷한 공통된 이유로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는 다음 작품 빌리 엘리오트까지? 네네. 네, 구조적으로 좋아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미스 리틀 선샤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에 대한 구조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 화법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 근데 드러내놓고 말하는 방식은 약간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식들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리고 저 때쯤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장르 형식의 그런 네. 저 때 아마 미국에서 저런 인디 사이즈의 블랙 코미디들이 엄청 쏟아져 나올 때고 뭐 노아 바움백도 있고 그쵸. 네네. 이름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영화들을 한참 볼 때인데 저 영화를 보고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그런 온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 미스 리틀 선샤인 이제 안 보신 분들 많으니까 이게 한 가족의 어떻게 보면은 그 소동극이기도 하고 로드 무비의 교본으로 읽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어린 딸이 너무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양고추 아가씨 선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스 칠리 페퍼 대회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미인이라기보다는 좀 개성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너무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꼭 이렇게 우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거기 가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집이 사실 좀 콩가루 집안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그리고 이제 그 오빠랑 또 우연히 살게 된 삼촌이랑 같이 있는데 집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얘를 이제 그 멀리 있는 이 선발대에 데려가야 되는데 집에 이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가기에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그때부터 지금 이 포스터에 보이는 뭐죠? 폭스바겐 옛날 클래식카 저게 지금은 생산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고장률도 많을 거예요. 그걸 타고서 같이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가는 동안 겪는 완전 코믹하면서도 씁쓸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감독님 작품도 이렇게 꾸준히 살펴보면은
혼자 뭔가를 하는 작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 직업도 그렇지만 팀 플레이잖아요. 그리고 그 팀 안에서도 서로 거짓말로라도 우리 가족이에요 하고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 뭐 이렇게 가짜 부부 행세도 하고 이러면서 좀 돈독한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이제 그 좀 약간 팀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떤 이제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동의 이야기에도 핵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작품을 더 좀 끌려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취향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공부도 많이 했던 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을 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오롯이 잘 전달이 될까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아마 그 동생이 오빠가 있는데 오빠의 꿈은 조종사예요. 제트기 전투기 조종사인데 저 차 안에서 자기가 생명인 걸 알게 돼요. 생명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지금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절망을 하고 차에서 뛰쳐내려서 그쵸. 주저앉아서 이제 분노 혹은 슬픔, 좌절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그 동생 이름이 생각이 난다. 네. 저 꼬마 아이가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줘요. 이런 방식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따뜻한 방식으로 착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도닥여지면서 진행된 이야기였으면은 과연 그 장면에서 임팩트가 그렇게 셀 수 있을까? 네. 이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들어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사실 감독님이 이제 그 이야기의 뭐 구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방법론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할아버지 역할을 했던 알란 아킨 배우가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약간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서로 그냥 좀 반목하고 있던 가족들이 알고 보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를 알려주는 그 멘트들을 한마디씩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지금 이제 미인대에 나가는데 너무 자신도 없고 좀 난 좀 이렇게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질까봐 보통 시도도 안 하는데 너는 시도를 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힐링되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극한 직업도 보면은 사실 연결을 하자면은 사실 그 모든 소상공인의 치킨 업계에 힐링을 준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꼭 그 코믹 안에는 좀 필요하기도 하겠구나. 우리가 한바탕 웃고 나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약간 해소되는 느낌? 위안받는 느낌? 이런 그 웃음이 좀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 작품과 또 감독님 작품과의 연결성도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극한 직업도 뭐 다른 영화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영화지만 그런 방식 형식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무언가가 이렇게 장작이 이렇게 쌓여야 불이 붙듯이 크게 붙듯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저는 웃음이었던 것 같고 일단 코미디, 그러니까 정통 코미디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 기획이 됐던 영화니까 다른 건 생각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뭐 심파 같은 거 하면서 메시지를 뭐 이상 뭐 다른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그런 모양새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관객들이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붙어 있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웃다가 기다려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 미스 리틀 선샤인 지금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감독님 얘기 듣고는 관심 가지시고 보실 텐데 보시면 분명히 감독님이 그 많은 작품에서 추구하셨던 웃음의 방향성을 또 이 찾아가는 방향성을 같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앞보기로. Yeah, I'm thinking about silence. Cheryl, remember when Olive
runner-up in the regional Little Miss Sunshine? Well, the girl who won had to forfeit her crown. I don't know why, something about diet pills, but anyway, now she has a place in the state contest in Redondo. We're going to California.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in this world, winners and losers. Sarcasm is the refuge of losers. How much do I owe you for those pearls? Oh, that one's on the house. That's you. Stop it! Pass it up. He started it. A la mode translates as in the fashion. A la mode. Frank, shut up. Everybody push! Wait, that's your name, right? Are you getting any? That's enough. Stop it. You're not going to shut me up. I still got Nazi bullets in my head. Hey! Oh, how about that? Stop yourself. Oh, jeez, I'm being pulled over. Everybody, just pretend to be normal. Grandpa, am I pretty? You are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hole world. No, you're just saying that. No, I'm not. I'm madly in love with you, and it's not because of your brains or your personality. Where's Olive? Oh. I can't slow down. I can't. Come on, sweetie, jump. Jump in the car. Can't stop. Jump. No one gets left behind. No one gets left behind. Outstanding. 네, 예고편이어서 12월 대개봉 쪽에 있는데 예전에 개봉했을 때 예고편입니다. 저 차가 고장나서 저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점핑해서 타야 되는 그런 상황. 원선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밀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많고 저는 저 예고편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할아버지가 네가 똑똑하거나 그 능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뻐서 좋아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런 발상에 저는 대사가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너가 참 뭐 똑똑하고 뭐 성실하고 이래서 좋아해 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예뻐서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뭔가 에너지 그런 기운을 넣어주는 그런 굉장히 좀 냉소적인데 이 가족들이 따뜻함을 좀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감독님 얘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추천작도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아, 이건 정말 레전드 작품이죠. 빌리 엘리어트. 혹시 이 작품도 좀 이제 꽤 된 작품이죠. 2013년 영화? 네. 혹시 보신 분? 아, 이 작품은 맞네요. 근데 극한 제목보다 많이 보지는 않으셨네요. 네. 거기다가 비교하면 이 작품도 감독님께 추천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었던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 뭐 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성장 영화의 뭐 바이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엘리어트에 대한 그 수많은 정보들 이런 거 말고 네. 공부하기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뭐 영화인을 꿈꾼다고 하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좀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 네, 근데 이게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도 현장 와서 이렇게 보면은 물어보면은 그 시나리오의 상장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교과서적인 게 있는데 그런 거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몰라요. 기본.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잘난 척 같기도 하고 뭐 좀 고리타분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파트이건 제작 파트건 연출 파트건 작가는 너무 잘하는 거고 시나리오가 제일 중요하고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영화과 나오질 않았는데 영화과 나가면 그
그 학교에서 그런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면 굳이 영화과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할 수가 없고 네.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이 좀 덜 돼 있는데 공부하기가 당연히 그거를 적용해서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접근성이 좋아요. 뭐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이런 뭐 그 구조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교과서 같은 책들도 있고 그리고 저런 영화들 보면서 한 시간씩 써내려나가면서 분석해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게 딱 거의 교과서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중요성, 그런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학습하기 좋은 영화들이 있으니 그런 거가 게을리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영화들 같이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추천작으로 뽑았습니다. 뭐 이 작품은 진짜 오늘 보신 분들도 많기도 하지만 정말 교본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닿았을 때 이 감동의 지수도 교본 같은데 오늘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상으로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씬을 뜯어서 보시면은 더 좋을 작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작품 자체가 이제 그 80년대 배경인데 영국 로열 발레단에 실제로 이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무용수의 성장 과정을 영화로 각색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 주연 배우를 연기한 그 제이미 벨이 이 작품으로 엄청난 대스타가 됐었죠. 네, 그런 그 스타 탄생을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탄광촌 아버지도 탄광촌 그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형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영국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결정들 때문에 정부의 결정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 발레를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소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복싱장 컨트롤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 작업실 상황 때문에 발레를 같이 하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꿈을 키워가는 굉장히 동화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병헌 감독님 작품과 연결을 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게 코믹이나 그 코믹을 베이스로 한 이런 그 감독 얘기들을 보면은 항상 이질적인 요소들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질적인 요소들을 같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도 붙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을 여러 개 섞어낸다? 요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코미디 작법 중에 하나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작품의 그 작법? 글쎄요, 그 기자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말을 했군요. 네, 아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빌리의 입에서 나오고 나니까 빌리 아버지가 있는데 네. 질문을 해요 마지막에. 왜 탄광촌에서 평생을 살았냐? 왜 런던으로 가지 않았냐? 로열 발레 스쿨로 가는 버스 안에서 물어보고 아버지의 대답이 전 아직도 너무 쇼킹해요. 런던엔 탄광이 없다. 거기서 제가 막 한 방 되게 세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울림이 있지만 만약에 이 영화의 좀 앞쪽에 나온 대사였으면 그것도 엄청난 코미디거든요. 런던에 나는 탄광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질적인 그런 그 매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매칭이 이 영화에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면서 시나리오 쓸 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영상을 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작품인지 보시도록 할게요. 이쪽. 다음 장으로.
Ollie, I used to go to ballet. See? Forget it. No, not for that. No, playing ballet. Thinking of the Royal Ballet School. Oh, no, you. 네, 그 영상을 봤습니다. 제이미 벨이 저 당시 연기 경험이 없었는데 탭댄스 잘하는 그 좀 전하의 또래의 배우로 오디션을 봐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감정 연기도 너무 잘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미래의 스타 탄생을 알린 그 첫 주연작이었습니다. 빌리 엘리어트와 이런 또 이제 그 미스 리틀 선샤인 두 작품 같이 여러분들이랑 살펴봤는데 근데 두 작품의 공통점 아까 잠깐 얘기하긴 하셨지만 좀 이런 휴먼 드라마, 코믹 이런 작품들을 좀 평소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어떤 작품들 많이 보시고 또 좋아하시는지. 못 보는 것 빼곤 다 보죠. 근데 제가 못 보는 게 좀 많아요. 호러. 아, 호러 못 보세요? 무서워요. 못 보고 옛날에 그 습작 한참 할 때 그런 장르 한번 그 아이템을 받아서 시놉시스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계속 무서워서? 오게 되고 머리 감을 때 샴푸 하는데 눈 계속 뜨고 있어야 되고 제가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싫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영화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장치들이나 공부할 게 많을 텐데 보지를 못하니까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공포 영화들은 주로 거르고 안 보시는. 못 보는 거죠. 보고 싶은데. 네. 그리고 뭐 피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거 보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그런 거 보고 일어서면 막 몸이 너무 아프고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이제 찾아보게 돼요. 공포의 요소가 1도 없는.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문제죠. 네. 그러면 감독님 앞으로 공포 영화 만들 일은 거의 그냥 좀 없다라고 봐도. 몰라도 만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어차피 뭐 제안도 안 들을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공포물을 만들어도 감독님은 좀 웃기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지금까지 이제 뭐 청춘물 만드셨을 때도 그렇고 연애물, 수사물 뭐 어느 하나 웃음이 빠진 작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코미디로 네. 기획된 영화.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감독님의 작품에서 웃음이 의미하는 왜 이렇게 웃음이 필요한 건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지.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쳐놓고 봤을 때 뭐 대단한 뭐 예산이 투입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일단 취향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냥 주변 사람들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고 싶은데 거기다 대고 미사일을 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쓰나미가 오고 뭐 이런 건 좀 모르겠고. 근데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산업이 받아줄 것인가? 자극적인 무엇이 없는데 이 산업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자본이 받아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뭐 그걸 대체할 만한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요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웃음만한 게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무기인 거죠. 그래서 장착을 꼭 해야 하는 거라서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네. 무기라는 말을 쓰셔서 그 웃음이 거의 그 감독님 작품에서 핵폭탄급이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안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화 만드시는 꿈을 꾸실 텐데 웃음을 한번 무기로 재료로 삼아서 제2의 이병헌이 되실 기회를 뭐 사람 취향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0살 먹은 아이들의 뭐 그 어른이 되기 전에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코미디가 없으면은 투자사에서 돈을 주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코미디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코미디를 좋아하긴 하죠. 웃고 싶고. 그 감독님은 무서움도 많고 평소에 웃긴 영화를 만드는 반면 별로 안 웃으세요. 오늘 제가 본 중에 제일 많이 웃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순서를 좀 다음 순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Q&A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감독님이 지금 벌써 너무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고 한국에서 이렇게 해외는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해외는 봉준호 감독님보다 안 유명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감독님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이병헌 감독의 색깔을 충분히 갖고 있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영화 하시게 되셨고 또 이렇게 어떤 또 이제 그 영화들을 만들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론으로 작품하고 계시는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사전에 받았는데 그 질문들도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독님 처음 뵌 거는 아까 이제 그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2012년에 작품으로 수상을 하셨을 때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힘내세요 병헌 씨라는 데뷔작을 그때 만드셨어요. 독립 장편 영화 6천만 원 정도로 만드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6천만 원이면 보통 만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화라는 걸 만들기가 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웃음이라는 돈이 들지 않는 그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좀 갈먹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혹시 이 작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한 3분 계셔가지고 네, 오늘 다시 보기로 한번 OTT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감독님을 처음 뵀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영화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힘내세요 병헌 씨 보면서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이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는 그 병헌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이거든요. 감독님도 힘을 많이 내셔서 다음 작품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기자로서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은 감독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너무 잘 나가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힘내세요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드실 때는 사실 좀 절박함도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절박함을 좀 웃음으로 승화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데뷔 초기 얘기를 좀 그 작품을 빌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내세요 병헌 씨 그 이전에도 과정들이 있는데 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시나리오 공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니까 한번 써보자. 그리고 공모전이 그때 되게 많았어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시나리오 공모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 글은 조금 쓰니 어차피 남는 시간에 글 좀 써서 공모전 내서 그때 뭐 제일 비싼 데가 대상이 3천만 원짜리도 있었고 제가 수상한 건 1,000만 원이었는데 영진이에서 하는 거라 비과세 세금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받는 보통 이제 세금 있으면 8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22%대니까 그런 거 노리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차근차근 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저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어떤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단편 영화 만들고 글 쓰고 단편 영화 만들고 연출부 다행히 강현철 감독님께서 연출부 생활을 하게끔 기회를 주셨고 데뷔를 하려면 이제 현장 경험이 좀 있어야 되니 여기서 공부를 해라 기회를 주셨고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그때 한참 많이 만들어지던 장르였거든요. 코미디 약간 예산이 크지 않은 뭐 그런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이번 데뷔 준비를 했었는데 분위기를 딱 보아하니 투자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투자사 직원들이 이렇게 시간 끄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말하자면 너무 긴데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침 그 데뷔를 준비하던 회사의 사무실을 빌렸을 수 있잖아요. 아직 영화가 최종 엎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딱 하나 빨리 써가지고 사무실이라도 빌려 쓰자 해서 그때 진짜 좀 그런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한 2천만 원 빌리고 뭐 통장에 1,000만 원 있던 거랑 그리고 영진이 그 또 저기 제작 지원해서 또 2천만 원 받고 그리고 그때 삼성카드 있었는데 거기서 또 대출? 네. 직업도 제가 먼저 전화한 거 아닌데 그 대출 받을 수 있다고 500만 원. 네. 다음 달에 못 갚는데 일단 뭐 받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만들고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일단 액수가 내가 이제 이 영화가 망할 건데 사실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네. 회수가 안 될 텐데 너무 두려운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좀 와 대단 내 입으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때 그러니까 간절했었나 봐요. 너무 간절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한테 좀 평가받고 싶은 것도 있고 공감하고 뭐 이 영화가 가진 의미로서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거는 좀 뒤로 밀어쓰고서라도 일단은 너무 절박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평가를 빨리 받아야 된다라는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네. 이 시장에서 이거 가지고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뭐 독립영화로 뭐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이거를 이 시장에 내놓고 평가 좀 해주세요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없으니까 그런 절박함이 그런 무모한 그래서 몇 년 고생했어요. 그 돈 갚느라고. 근데 아마 이제 지금 뭐 이제 극한 직업부터 감독님 작품 입문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제 가셔서 이 작품을 보면은 감독님의 그 웃음 코드라든가 이야기의 구성, 톤 앤 매너 이런 것들을 이미 데뷔작에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그 출연하시는 많은 배우들이 또 감독님 작품에 적재적소에서 활약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화에 팁을 드리자면 감독님도 직접 나오세요. 네. 그래서 그 모습도 돈이 없어가지고 전 스텝이 다 출연했어요. 네. 네. 심지어 이름이 병원이죠. 주인공 이름. 본인 이름은. 너무 창피한데 제목이 최대한 단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제 이름을 쓴다라는 거는 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마케팅적으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병헌이랑 이름 똑같으니까 약간 네. 관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헛된 생각이 아직도 창피함으로 남아 있어요. 네, 지금은 배우 이병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당당한 이병헌 감독으로 평가받고 계신 분의 데뷔작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감독님이 되게 어려운 시절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막막하실 때 있을 텐데 감독님의 강점은 이 작품에도 이제 좀 감독님의 실제 작업 방식과 좀 헷갈릴 정도로 이 캐릭터가 많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빨리 쓰세요. 아까 필모그래피에 이제 이제 있었던 뭐 타짜, 써니, 과속 스캔들 이런 작품들이 감독님이 각색한 작품인데 굉장히 글을 빨리 쓰는 게 저는 좀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제 작업하시려면은 수정도 많이 하셔야 되고 캐스팅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각색고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사에 일주일에 4시간 일하는 사람이 2주 만에 이걸 썼다고?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는 그게 감독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빨리 쓰시는. 그게 다른 창작자들보다 좀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요즘에 너무 느려져가지고. 요즘 좀 그래요? 네, 좀 이게 학습이 덜 될수록 빨라요, 사실. 뭘 모르니까. 근데 그때는 몰라서 빠른 것도 있었지만 너무 절박해서 빨리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빨리 쓸 수 있고 정확히 아는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으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언제 이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게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네.
스물도 그래요. 그 이전에 써는 거긴 하지만 새롭게 각색을 할 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기죠. 계길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몰라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정이 뒤로 저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되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약간 반 미쳐가지고 근데 이걸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모름에 대한 어떤 스피드도 있었지만 실제로 좀 쫓겼다. 절박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근데 그거는 좀 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실 때 대단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고서 계속 그 기간을 한정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작업이 잘 안 되는데 좀 그런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흰내살 병원씨를 보면은 병원 씨가 되게 그냥 하루에 진짜 1, 2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뭐 제목 폰트 바꾸는데 1시간 걸리고 근데 그게 막 되게 여유 있어 보였죠. 내가 천재인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코미디적으로 활용이 된 거고 저는 사실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하루 종일 거의 미쳐 있거든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잘 때도 꿈을 그걸로 꿔요. 엄청 절박했다 사실. 그렇게 네. 여유 있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대사 막 이렇게 장난 척하듯이 하잖아요. 네. 나는 24시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옮기는데 1시간 정도 쓰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힘내세요 병원씨 보시면서 좀 작법의 어떤 그 방향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에서 빌린 돈은 언제 갚으셨어요? 빨리 갚았어요. 그 20 끝나고 다음 작품 계약금으로 갚았어요. 계약금으로 갚으셨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전 질문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질문들 궁금증이 있으신지 좀 살펴보고 감독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 네. 감독님이 제작하신 영화는 모두 재밌고 감동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렇게 재밌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감독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정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아이디어는요. 영화, 드라마, 책, 소설, 여러 가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제안을 해주고 얘기해주고 대화 안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이디어랄지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약간 변주해서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한 직업 같은 경우도 사실 제 머릿속에 있던 아이템이 아니라서 이제 어떤 분이 원작을 갖고 원작은 있으셨고 네. 제시를 해주셨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어떤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 아이디어는 그냥 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아이디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 아이디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나오는 대로 떠들어봤지만 지금 떠오르는 걸로. 네. 네. 혹시 메모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메모를 엄청 해요. 핸드폰 여기다가 하는데 한 5년 된 노트 8인데 옛날에 아이폰 쓰다가 한번 다 날린 적이 있어가지고 한낱 기계를 믿고 내가 내 인생을 걸었구나 막 이런 아픔도 있어요. 아깝네요. 거기에 되게 엄청난 첨단 영화들이 있었을 텐데. 메모를 할 때인데 한번 크게 날린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기계도 막 수첩에다 해야지 했는데 결국엔 또 여기가 메모는 항상 노트 8에다가 저장을. 멍 때리다가도 그냥 재밌는 단어, 문장, 아이디어 이런 거에서 무조건 메모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네, 다. 아이폰에 있던. 그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또 살펴볼게요. 각 작품마다 몇몇 캐릭터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레이션 하듯 빠르고 나지막하게 대사를 치는 게 많이 보이는데요. 진짜 나레이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따로 배우들께 디렉팅을 해주시는 편인지
이 특성을 살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독보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하네요. 감독님 작품에. 일단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잖아요. 재밌을까를 한번 봐요. 내가 이제 상황, 대사 써놓고 배우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연기했을 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 유효타가 나올까, 적용이 될까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전달을 하죠. 전에는, 요즘에 조금 바뀌었는데 전에는 배우들한테 가서 시연을 다 할 만큼, 일일이 할 만큼 이게 더 재밌다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좀 작업 방식이 바뀌어서 배우분들한테 먼저 배우들의 연기를 먼저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 생각이 또 틀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극한 직업 같은 거를, 영화를 예로 들면 저는 아주 대중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나의 어떤 내 생각들, 내 취향이 약간 마이너한 이 취향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대중성에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고민이 있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랑 얘기를 해보고 뭐 더 재밌을까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영화들이 약간 무색하면서 나레이션 듯이 하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그게 제 취향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 확실하게 좀 적용이 된다,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거를 막 고집스럽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없어요. 이제는 감독님의 지금 특색들을 너무나 200% 표현하는 배우님들이 이제 박찬욱 감독님도 사단, 봉준호 감독님도 사단이지만 감독님도 나름의 사단이 이제는 있으시잖아요. 사단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살짝 당황을 했던 거는 멜로가 체질 때 이제 좀 신인, 그러니까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배님들이 아닌 저보다는 후배인 배우들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제 스타일로 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네네 전작들 보시고 난 심지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분량이 모자라게 나오기도 하고 대사가 너무 빨리 해서 그런 부침도 있었어요. 네. 배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이 질문도 여쭤볼까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배우와 다음 작품에 또 함께 하고 싶어지는 배우는 누구인가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한희 배우가 원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감독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게요. 좋은 배우는 저랑 작업해주는 배우. 캐스팅에 응해주는 배우는 좋은 배우죠. 네. 연기 못하는 사람을 제가 캐스팅 제안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분이 저랑 해주신다면 좋은 배우고요. 네. 거절하면 그냥 생각 없어요. 실용적인 답변이셨습니다. 배우분들은 네. 어쨌든 연기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랑 이렇게 작업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그분들을 캐스팅한 건 아닐 테니까 네.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다 좋으신 분들이죠. 멜로가 체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다는 분 질문도 드릴게요.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계속 방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보고 있는 관객, 시청자가 증식하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께서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뭔가 딱 그렇다 할 갈등이 있지도 않은 느낌이고 디스하시는 거죠. 네. 자잘자잘한 에피소드들이 촘촘히 엮여진 느낌의 드라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드라마를 연출하실 때 특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진짜 잔잔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도 웃음을 주고 포인트를 잡아나가시는 작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리듬감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대단한 서사가 없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싶은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정했을 때 대단한 서사는 필요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다 드라마가 16부작으로 해야 된다라는, 요즘은 OTT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16개 너무 많았어 솔직히. 근데 저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시리즈의 형식과 시트콤의 그 중간 지점 어디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톤과 부합하겠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건 분명히 지루할 거다. 그럼 뭘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럼 씬 하나하나의 리듬을 생각해야 되고, 캐릭터를 생각해야 되고,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레임 안에 등장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매력을 발산하고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시청자들을 잡아놓을 만한 무언가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많이 안 봤죠, 처음에.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인정했네요. 네. 많이 봤습니다. 사실 팩트니까. 근데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리듬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커다란 어떤 서사,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이야기, 어떤 이어지는 이야기들, 자극적인 무언가, 다음 회를 보게 만드는 어떤 기술들, 이런 거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엔 캐릭터고, 그 캐릭터들이 어떤 대사를 하고 그 대사에 어떤 리듬이 있고 보게끔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어떤 그 방향성이 아마 그 속편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을 좀, 네, 여러분들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해볼까요? 작품 제작 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중압감이 들 때는 어떻게 견디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16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감독님은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직 못 찾았고, 저가 아까 그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을 끝내고 나서 어떤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제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위치까지 간 것 같은데, 코미디라는 장르를 하다 보니 이제 영화적 평가에 대한 어떤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코미디 장르라는 거가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생각을, 그런 불만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부어서 영화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겠다, 코미디 장르로서. 그런 강박이 사람을 너무 처참하게 몰아가더라고요.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런 강박이 엄청 났었어요. 그러니까 못 이겨낸 거죠, 그 강박을. 저도. 근데 그 작품을 하면서 이제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동 작업인데, 이게 저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같이 오래 일했던 스태프들하고도 약간 틀어지게 되고 싸우게 될 만큼. 지금은 괜찮지만 반 미쳐 있었나 봐요. 근데 결론은 평가도 그렇게 좋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알아주신 분도 그 부정적인 소재다 보니까 많이 평가 자체를 좀 안 하시는 것도 있었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몇몇 감독님들이더라고요. VIP 시사를 하고 디프리 때 저거보다 훨씬 선배 감독님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이번 건 너무 좋았다. 근데 그때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화 망했구나. 그분은 흥행 적이 없는 공부 잘하시는 어떤 선배님이 망했구나. 그때 감이 딱 오셨군요. 그때 딱 왔어요. 이번 거는 이제 흥행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평가라도 좀 잘 받아야 되는데 평가도 좀 못 받고. 근데 오히려 그 경험이 거기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한번 그렇게 부딪혀서 한번 맞짱을 뜨고 나니까 아싸리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려놓고 다음 걸 선택한 게 극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딴 거 됐고, 영화적인 평가 됐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자. 완전히 너무 자유롭게 편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평가도 좋고 흥행도 잘 되고, 한번 그냥 부딪혀보는 것밖에 뭐 없는 것 같아요. 감독님, 이제 힘내세요 병원씨 때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바람 하시면서 이제 겪었던 이제 그 고민의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그 작품 하나하나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매력 지점도 있지만 또 이제 더 폭넓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미래 영화인이 되실 분들의 질문이어서 더 뜻깊고 감독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들 오늘 또 새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1시간 정도로 꾸렸는데 사실 이런 특강이라는 얘기 안 쓰기로 했죠. 선배 토크 이런 거는 선배가 좀 오랜 시간, 장시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좀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이 청소년 문화동아리 이쪽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좋은 답변들 많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영화인의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70분 오셨거든요. 그 CJ 도너스 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영화 보는 친구들에게 감독님께 응원의 한마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떡할까요? 네. 제가 응원을요? 네. 예. 응원은 오늘 응원 아니, 그런 걸 안 해보는 뜻은 받으셨죠? 오그라들어서. 네, 오늘 좀 응원도 좀 말씀하시면서 좀 기분 좋죠. 네.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를 되게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못해요. 좀 숨어 다니는 편인데. ISFP인데. 네, ISFP. 완전 내향성. 고개를 굉장히 끄덕이시네요. 네, ISFP. 제가 되게 멀쩡한 척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쓰러집니다. 오늘 이렇게 쓰러짐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영화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응한 이유도 다른 분들도 아니고 이제 영화를 꿈꾸는 청소년 분들이라고 하기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잔소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부해라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대화 나누는 이런 자리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응원이랄 거는 사실 그냥 겨울 잘 나시고 선크림 잘 바르시고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 짤 찾아보면 굉장한 저보다 더 잘난 분들의 명언도 있고 그런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오늘 좀 실효성 있는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죠? 좀 모자란 감은 있는데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아무튼 그냥 그런 막연한 그런 멋진 말들보다는 꼭 그냥 응원이 아니더라도 제발 선크림 발라라. 현장에서 선크림 꼭 발라야지. 정말 중요한. 진짜 나중에 너무 크게 후회할 거예요. 영화 작품 하나 하고 나면은 피부 다 망가져요. 현장에서 계속. 그리고 나태한 예술가들 보면서 그거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알코올 중독은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선크림이라도 그러면은 좀 영양제 잘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실 때 그러면은 선크림 원풀원 이거 꼭 없으신 분들은 꼭 발라야 돼. 네, CJ에서 올리브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독 영화에는 감독들이 많이 좀 나오거든요. 20에도 감독이 출연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김우빈이 이제 뭘 할까 이러고 있을 때 현장에서 영화 감독은 꿈도 꾸지 말고 하지 말고 딴 거 좋은 거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독설가처럼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도 열심히 현장에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진짜 영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믹 한국 대중 영화에서 그 웃음을 만들어내는 독보적인 감독으로 이젠 진짜 자리매김하고 이병헌 감독님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비결들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오늘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